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일상으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 관련 소식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세무사님?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좀 내용을 몰랐던 얘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그 개인형 IRP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고요. 저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지금 IRP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매일 이렇게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어떤 혜택 받게 되는 건지 사실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 두 상품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입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요. 저희가 그 개인형 퇴직연금을 저희 IRP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상품별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상품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처럼 퇴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거나 아니면 특정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공무원 등 누구나 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별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것만큼 세액공제 한도도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하는데, 한 가지 23년도부터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됐은 거니까 이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세액공제 같은 거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경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냥 공지되니까 가입한다 정도지 실제로 이 가입한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체크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상품 다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 건가요? 네, 두 가지 상품 다 모두 다 위험자산에 그 가입을 가능하십니다. 다만 좀 한도가 좀 다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나중에 노후 세장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이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는 이런 한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의 투자 비율에 따라서 아마 수익률이 조금 더 바뀌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위험한 걸 선택하더라도 수익률을 선택하겠다,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하는 걸 선택하겠다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투자 포지션을 조금 더 다르게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잘 연금저축 활용하고 있다가 사실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한 경우에 가입 해제해서 목돈 찾아올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처음에는 세액공제도 해주고 내가 노후라는 큰 그림을 생각해서 가입을 하셨다가 이게 중도 인출의 사건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액공제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는 게 금융회사별로 그 펀드의 성격별로 좀 운영하는 방법이거나 수익의 구조가 좀 다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가입해뒀던 금융상품 쪽에서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거와 달리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의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서나 규정상 정해져 있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도 인출 자체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득이하게 빼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아니라 아예 해지를 해서 상품을 아예 깨버려서 이제 인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두 가지 상품상에 요즘에는 계약 이전에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 이전을 통해서 해지에 대한 리스크를 좀 커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금소득세 절세 방법도 궁금합니다. 좀 안내해 주시죠. 네, 그 연금 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했습니다. 즉 내가 연금을 얼만큼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좀 달라졌었는데, 이제부터 세율에 대한 법 규정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거를 내가 6%부터 49.5%의 종합과세를 할지 아니면 다른 금융소득과 비슷하게 16.5%의 분리과세로 선택을 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좀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로 설명드리면 내가 사적연금을 통해서 약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 그거 외에 사업소득이 1억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내가 연금을 얼마 받았든 간에 다른 소득인 사업소득이 1억이 있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되는 연금 소득도 동일한 이제 종합소득세율로 해서 즉 높은 세율인 최뭐 35%가 넘는 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연금의 상품의 특성상 노후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너무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금 세율에 대해서 내가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선택하셔서 절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연금저축과 IRP 중에 어떤 상품이 좋을지부터 선택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세무사님 참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뭐 모든 분들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연금저축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렇게 가입 요건이잖아요. 내가 혹시나 IRP나 연금저축에서 가입 요건에 따라서 내가 들고 싶다 하더라도 IRP를 가입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입 자격이 충족된다라고 한다면 IRP를 가입을 하시는 걸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도 인출에 대한 제약이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IRP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한다 그래서 중도 인출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그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내가 세금적으로 낼 세금을 좀 내더라도 중도 인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가입을 할 것이고 어떤 말만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중도 인출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큼 큰지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가 있고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IRP 같은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상황에 맡겨서 좀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쌤사님 그리고 두 상품 다 연 납입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도는 이제 맥스 최대치를 의미하는 거일 텐데 그럼 일단 여윳돈이 있다면은 최대로 꽉 채워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세금에서 이제 감면과 공제를 해주기 위한 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연금 한도까지 가득 채워서 납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에 내가 이걸 해지하거나 해약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과연 내가 꾸준히 납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끝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맞춰가지고 가입했던 금액이나 처음부터 지금은 여유가 있은 거니까 뭐 9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선택하시지만 이게 변수에 따라서 그러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상품을 조금 더 한 번에 큰 상품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상품을 여러 개 나눠서 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금저축 계좌와 이제 IRP 계좌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수수료 부담 평균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채운 후에 그 다음에 IRP에 납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대상에 대한 한도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하셔서 내가 똑같은 돈을 굴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부대 비용이 좀 적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 이전도 가능할까요? 네, 계좌로 이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내가 받고 있었던 절세계좌 연금저축보험이라면 연금저축 펀드로도 계좌 이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내가 이거 중도 인출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계좌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셔가지고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 관련 이슈 중에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그 특장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속 일상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상식대 정해드리는 일상회로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